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디퓨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미선의 손끝이 차가웠지요. 62세 생명보험 설계사.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꺼뜨리고 낯선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남자는 석 달 뒤 미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랍 속엔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3개 더 숨어 있었지요. 미선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이미 마음을 내준 다음이었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32평. 거실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엔 경영서와 시집이 나란히 꽂혔고 소파 위 쿠션은 대각선으로 가지런했지요. 창가엔 수서나 화분. 65세 독신 남성의 집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요. 미선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핸드드립 도구를 꺼내 원두를 갈기 시작했지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요. LP판이 가득한 선반, 익담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집엔 급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은퇴까지 1년. 미선에겐 마지막 실적 목표가 남아 있었지요. 월 300만 원 이상 보험료 신규 계약 이번 달 안에 채우지 못하면 인센티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요. 미선 씨, 준혁이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미선은 잠시 당황했지요. 그는 이미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 전화 통화에서 한 번 말했을 뿐인데 보험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제 이야기요? 일 때문에 힘드시죠? 얼굴에 피로가 보여요. 미선은 커피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지요. 22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수천 명을 만났지만 첫 만남에서 자신의 피로를 알아봐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별로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달 이혼한 딸이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지요. 좁은 투룸에 3사람. 아침마다 욕실 사용 순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밤엔 손자 울음소리. 미선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곤 했지요. 준혁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창밖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LP 플레이어에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흘렀지요. 미선 씨는 몇 살이세요? 62입니다. 저보다 3살 어리시네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부드러웠지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했다는 것. 정년 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것. 이 나이의 외로움이 제일 무섭더군요. 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요. 그녀도 알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고 말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진다는 걸. 보험은 생각해보고 싶으세요? 네, 천천히요.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미선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블릿은 한 번도 켜지지 않았지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준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오늘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지요.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오후 4시,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1층 로비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의 문자였지요. 팀장 이번 주 실적 어때요? 마감 3일 남았어요. 미선은 답장을 쳤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지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가방 속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박준혁의 고객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지요. 전 대기업 임원, 독신, 자녀 없음, 추정 자산 15억. 완벽한 고객 프로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숫자 대신 다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짧게 적었지요. 박준혁 재방문 필요. 계약 가능성 높음.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음 줄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지요.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손자 운동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선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엄마 언제 와? 해봐줘야 하는데.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복도에 섰지요. 압구정동 그 조용한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커피, LP 음악, 창가의 수선화. 그리고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미선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지요.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엄마 오늘 실적은 어땠어? 글쎄, 미선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손자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지요. 좁은 공간, 익숙한 소음, 끝나지 않는 피로. 그날 밤 미선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박준혁의 번호가 떠 있었지요. 그녀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영업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지요. 답장은 5분 뒤에 왔습니다. 박준혁. 좋아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지요. 하지만 이미 첫걸음은 떼어진 뒤였습니다. 다음 방문은 3일 뒤였습니다. 미선이 초인종을 누르자 박준혁이 문을 열었지요. 그의 손엔 유자차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유자차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유자차를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현관에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지요. 미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미 3통을 받았거든요. 엄마, 애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매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이 유자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지요. 미선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카페인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미선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딸의 집에선 늘 블랙 커피만 마셨습니다. 유자차 같은 건 사치였거든요. 미선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잔을 내려놓았지요. 질문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객들은 보통 상품 설명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생계 때문이죠. 뭐? 22년이나 하셨다면서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P 플레이어에서 쇼팽의 야상곡이 흘렀지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애들 키워야 했고 보험이라도 팔아야 살 수 있었죠. 지금은요. 지금도 돈 때문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습관 때문이었지요.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2세. 은퇴 후의 시간이 두려웠지요. 준혁은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웠지요. 미선 씨, 오늘은 보험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랑. 미선은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켤 생각이 사라졌지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가족을 만들 기회를 놓쳤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각자 바쁘고, 정년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았지요.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머무는 집은 다르다는 걸. 손님 오시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준혁의 손이 소파 등받이에 놓였습니다. 미선의 어깨에서 10cm 떨어진 곳이었지요. 그녀는 몸을 약간 움직였습니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선은 다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손난로를 건넸지요. 밖이 많이 춥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고마워요. 미선은 반말을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왔지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셨네요. 네, 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LP 플레이어에선 드비시가 흘렀지요. 미선은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선 씨,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9살에요. 너무 일찍 했죠. 이혼은요? 10년 전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미선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왜 이혼했냐고 물었거든요. 자녀분은? 딸 둘이요. 큰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애는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이혼해서 들어왔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뭐,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딸과 싸웠지요. 학원비 문제였습니다. 딸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돈만 생각해.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사실이었으니까. 준혁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미선은 움찔했지요.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60대 여자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그런 손을 누군가 감싸준다는 게 낯설었지요. 미선 씨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참았습니다. 우는 건 약한 모습이었으니까. 네 번째 방문은 2주 뒤였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며 말했지요.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정갈했지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같이 먹어요. 미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지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그릇 놓는 소리, 익숙한 소음들이었지요.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응?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돌렸지요.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지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미선은 돌아섰습니다. 그와 마주 섰지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65세 남자의 얼굴, 외로움이 새겨져 있었지요. 저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준혁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지요. 노년의 몸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진했습니다. 5번째 방문 때 미선은 태블릿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묻지 않았지요. 보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그녀의 어깨에 닿았지요. 미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미선 씨, 응? 이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웃었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우리 나이에 이러는 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외로우니까.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손을 맞잡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지요. 미선 씨, 이번 달 실적 어떻게 돼요? 진행 중입니다. 마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계약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데.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지요. 강남대로의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박준혁? 완벽한 고객. 추정 자산 15억. 보험 가입 이력 없음. 그를 계약자로 만들면 월 인센티브 200만 원은 보장됩니다. 은퇴 전 마지막 실적이지요. 하지만 미선은 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그녀는 알았습니다. 계약을 하는 순간 관계가 바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딸이 서 있었지요. 엄마 어디 갔다 와? 고객 만나고. 실적은 잡았어? 아직.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학원비 이번 달 안에 줄 수 있어. 애 영어 학원비 밀렸거든. 알았어.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준혁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지요. 박준혁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도 와줄 수 있죠? 미선은 답장을 쳤습니다. 네,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다음 날 아침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팀장님이 물어보시는데 압구정 그 고객 계약 가능성 있어요? 있어요. 언제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확실해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거울을 보았지요. 62세 여자의 얼굴. 화장을 해도 주름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열었지요. 계약자 박준혁. 수익자 미정. 월 보험료 미정. 그녀는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오후에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와요. 보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지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계약을 하면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계약을 안 하면 생계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블릿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버스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구정동으로 가는 길, 익숙해진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지요. 엄마 학원비 입금 언제 돼? 이번 주 안에. 꼭이야. 애 학원에서 독촉 들어왔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지요. 준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웃으며 말했지요. 어서 와요.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블릿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지요. 오늘은 진짜 보험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좋아요. 들을게요. 미선은 계약서 화면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요. 하지만 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요. 하지만 미선은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이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화면을 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할까요?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 질문엔 단순한 답이 없었으니까. 준혁의 질문이 거실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은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지요. 수익자란 빈칸이 깜빡였습니다. 보통은 가족으로 하시는데 따로 지정하실 분 없으세요? 없어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형제분들은요? 형은 미국에 있고 동생은 연락 안 한 지 5년 됐어요. 조카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면의 빈칸이 여전히 깜빡였지요. 그럼 일단 비워두고 나중에 정하셔도 돼요. 아니요.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선 씨로 해주세요. 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녀 옆에 앉았지요. 제겐 미선 씨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가족이 아닌데요. 가족보다 가까워요. 미선은 태블릿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건 안 돼요. 규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요? 수익자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 규정 문제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지요. 겨울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죽으면 이 모든 게 남남한테 가요. 국가나 먼 친척한테. 차라리 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 사람한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리고 준혁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연인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인.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62세에 듣는 고백.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저 너무 갑자기. 알아요. 놀라셨죠. 준혁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미선 씨 만나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고 주말이 설레고 오랜만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미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지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준혁은 웃었지요. 그럼 수익자 미선 씨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블릿을 들었지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수익자란에 강미선이라고 쳤습니다. 세 글자가 또박또박 입력됐지요. 종이 위에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보험료는 월 180만 원으로 할게요. 종신보험이고요. 좋아요. 준혁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넘겼지요. 특약 내역, 보장 범위, 해지 환급금. 그는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미선이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펜을 들었지요. 박준혁? 서명이 새겨졌습니다. 그 옆에 수익자 강미선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미선은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지요. 준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네. 미선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지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이 파스타를 만들었지요. 미선은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초를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지요. 건배할까요? 준혁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미선도 잔을 들었지요. 뭐에 건배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LP 플레이어에서 음악이 흘렀지요.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느리고 잔잔했습니다. 준혁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왜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더 꽉 안았지요. 노년의 포옹. 서툴렀지만 진실했습니다. 그 후로 미선은 주말마다 준혁의 집을 찾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추워요. 괜찮아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사실 추웠지요. 하지만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강변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미선은 그들을 바라봤지요. 자신도 저들과 같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미선 씨, 응? 행복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행복. 62세에 다시 찾은 단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샀지요. 미선이 좋아하는 단팥빵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거리가 어두웠지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준혁의 집에 자주 머물렀지요. 금요일엔 거의 매주 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선은 준혁의 집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낯선 샴푸가 놓여 있었지요. 여성용이었습니다. 분홍색 병,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미선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준혁은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요. 아, 그거요? 조카 딸이 놓고 갔어요. 조카딸이요? 네, 지난주에 들렀었거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샴푸병은 절반쯤 써 있었습니다. 한 번 쓰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주 와요? 가끔요. 근처에 산대요. 미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소파 틈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이었지요. 미선의 머리는 짧고 회색이었습니다. 이거 준혁이 보더니 말했습니다. 청소 아줌마 것 같네요. 금요일에 청소하러 오거든요. 아, 미선은 머리카락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지요. 일주일 뒤 미선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깔끔하게 담긴 밑반찬들, 김치, 콩자반, 멸치볶음,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지요. 준혁 씨, 몸 조심하세요. 수진. 수진. 누구지?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통을 도로 넣었지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누가 해줬어요? 아, 그거요? 반찬 가게에서 샀어요. 반찬 가게에서 포스트잇까지 써줘요? 준혁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아, 그거 전에 받은 거예요. 아는 지인이 해준 건데. 수진이요? 네. 엄마 친구 따님이에요. 가끔 챙겨주거든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아직 자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선반 위에 여성용 기초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킨, 로션, 크림, 새 제품이었지요.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미선은 손으로 제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이 보였습니다. 안에 서류가 정리돼 있었지요. 미선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서류, 보험증권이었습니다. 계약자 박준혁, 수익자 이수진 61세, 가입일 2024년 3월 15일, 월 보험료 200만 원. 미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지요. 계약자 박준혁, 수익자 정하영 64세, 가입일 2024년 6월 8일, 월 보험료 18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 계약자 박준혁, 수익자 강미선 62세, 가입일 2024년 10월 20일, 월 보험료 180만 원. 미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지요. 계약자 박준혁, 수익자 윤혜리 60세, 가입일 2025년 1월 5일, 월 보험료 150만 원. 4장의 증권, 4명의 여성, 4개의 특별함. 미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수진, 아영, 미선, 해리, 직업란을 받습니다. 은행 PB, 백화점 매니저, 보험 설계사, 요가 강사, 모두 서비스직이었지요. 모두 60대였습니다. 미선은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요. 참았습니다. 침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일어나는 소리였지요. 미선은 재빨리 서류를 도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요. 일찍 일어났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미선은 웃었습니다. 입술은 웃었지만 눈은 얼어붙어 있었지요. 커피 마실래요? 응. 준혁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지요.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었지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을 잡아도 따뜻하지 않았지요. 그의 말을 들어도 울림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선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벌써요? 내일까지 있으려던 거 아니었어요? 딸한테 급한 일이 생겼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조심히 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준혁이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응. 미선은 돌아서서 그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꽉 안았지요. 준혁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대로의 불빛이 흐릿했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지요. 여보세요? 미선 씨세요. 저 정아영이에요. 미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정아영. 두 번째 수익자. 누구세요? 박준혁 씨 아시죠? 저도 그분이랑 만나고 있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대답했지요. 네, 만나요. 다음 날 오후 미선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지요.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5분 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4세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 검은색 가방,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미선 씨, 네. 정아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고마울 것 없어요.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증권이었지요. 이거 보세요. 미선이 받아들었습니다. 수익자 정아영. 월 보험료 180만 원. 가입일 2024년 6월 8일. 저도 특별한 줄 알았어요. 아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작년 봄에 만났어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데 그분이 자주 오셨거든요. 처음엔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친해지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보험도 들었고요. 네. 수익자를 저로 하겠다고. 저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미선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언제까지 만났어요? 달 전까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끝나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는요?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바쁘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준혁을 만나기 시작한 시기였지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영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지요. 수진 언니요. 저보다 먼저 만났대요. 은행 PB였는데 작년 초에 알게 됐다고. 지금도 만나나요? 아니요. 수진 언니도 끝났대요. 저처럼. 미선은 잔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우연히 알았어요. 아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지요. 준혁과 미선이 한강을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 찍힌 사진이었지요. 수진 언니가 보냈어요. 누군지 아냐고. 저도 몰랐죠.
그래서 언니가 알아봤대요. 보험 설계사라고. 미선의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처럼 당할 사람이 또 생겼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고마워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요. 고마울 것 없어요. 저도 당했으니까. 똑같이. 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외롭다고 하고, 보험 들면서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러면서 특별하다고 했죠.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겪은 일이었지요. 우리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수진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보험 설계사 한 명 더 봤다고.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미선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4명.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영은 한숨을 쉬었지요. 외로워서겠죠. 근데 책임지기는 싫은 거예요. 한 사람한테 집중하면 부담되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보험은 안전장치 같은 거죠. 관계를 유지하는 우린 뭐였을까요? 필요였겠죠. 우리도, 그분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커피 머신 소리가 들렸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헤어질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끝냈어요. 수진 언니도요. 차라리 혼자가 나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미선 씨는 달라요? 뭐가요?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근데 미선 씨는 아직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이 아직 미선 씨를 만나고 있고. 그게 다를까요? 다르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계속할지, 끝낼지.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심하세요. 그분 진심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왜 망설여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선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있죠.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침묵했지요. 올게요. 1시간 뒤 미선은 준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였지요.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거절했지요. 정아영 씨 알아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누구요? 백화점 VIP 라운지 매니저. 작년에 만났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지요. 이수진 씨도 알아요. 윤혜리 씨도요. 준혁이 소파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쉬었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중요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요. 왜 그랬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요. 외로웠어요. 다들 외로워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요. 참았습니다. 저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수익자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진심인 줄 알았죠.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심이에요. 미선 씨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일어났지요. 이제 끝이에요. 미선 씨,
준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뿌리쳤지요. 놓아요. 제 말 좀 들어봐요. 들을 거 없어요.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멈춰섰지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근데 진심이었어요. 다들 진심이 여러 개예요? 외로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으로는 안 채워졌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그럼 우린 뭐예요? 외로움 메우는 도구?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겐 필요가 사랑인가요? 사랑이에요. 제 방식대로. 미선은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전 그런 사랑 몰라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지요. 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미선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뭘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요.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미선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지 않았지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짜 외로웠어요? 네, 진심으로 절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네. 미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미선은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준혁이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지요.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62세 여자의 얼굴. 지쳐 있었지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선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지요. 박준혁 미안해요. 진심입니다. 미선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지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저마다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고객 만나고 실적은? 글쎄.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아영이었지요. 정아영 어떻게 됐어요? 미선은 답장을 쳤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정아영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준혁의 목소리가 맴돌았지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겐 필요. 사랑과 필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게는 어쩌면 같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미선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준혁의 이름이 또 떠올랐습니다. 통화 요청이었지요.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봤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미선 씨, 실적 어때요? 이번 달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 고객은? 글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은퇴 전인데. 알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지요. 핸드폰에 정아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아영 수진 언니랑 점심 먹을 건데 같이 할래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쳤지요. 네, 갈게요. 화면을 보며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미선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단맛이 남았습니다.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씩. 다음 날 정오, 미선은 삼성동 한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영이 먼저 와 있었지요. 그녀 옆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 언니예요. 아영이 소개했습니다. 수지는 61세쯤 돼 보였지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선이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반찬들. 익숙한 메뉴였지요. 언니는 언제 만났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작년 2월이요. 은행 PB로 일할 때였어요. 준혁 씨가 자산 상담하러 왔었죠.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고객이었어요. 근데 자주 오고 개인적인 얘기하고 점점 가까워졌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지요. 보험도 들었어요? 네, 수익자를 저로 하겠다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저만 믿는다고 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다 똑같았어요. 아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백화점에서 만나서 친해지고 특별하다고 하고 보험 수익자 될 때 진짜 믿었어요. 언제 끝났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영이 한숨을 쉬었지요. 3개월 전이요. 갑자기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 끝나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는요?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시간이 없다고. 미선은 침묵했습니다. 3개월 전 자신이 준혁을 만나기 시작한 때였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아직 만나고 있죠. 네, 아직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지요.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헤어지는 게 나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왜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저도 알았거든요. 다른 여자 있다는 거.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외로웠으니까. 그래서요? 더 아팠어요. 알면서 당하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끝나고 나니까 구려냈어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 속는 것보단 나아요. 미선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뭐가요? 끝내는 게 맞는지, 계속하는 게 맞는지.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선 씨 그 사람 진심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왜요? 그래도 혼자보단 나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요. 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선택이긴 해요. 뭐가요? 알면서 함께 있는 것도. 그게 미선 씨 선택이라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언니. 그래도 미선 씨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알면서 당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미선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식사를 마치고 미선은 혼자 걸었습니다. 압구정동 방향이었지요. 핸드폰에 준혁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준혁 미선 씨 연락 주세요. 박준혁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박준혁 한 번만 더 만나줘요. 미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뒤 준혁이 받았지요. 미선 씨, 지금 시간 있어요? 있어요. 올 거예요.
네. 1시간 뒤 미선은 준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지요. 결정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거죠. 아니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지요. 계속 만날 거예요. 진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커피잔을 들었지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다른 사람들이랑도 계속 만날 거죠? 준혁이 침묵했습니다. 미선이 다시 물었지요. 대답해요. 네, 아마요. 솔직해서 고마워요. 미선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도.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요. 특별하다는 거, 유일하다는 거, 그런 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지 말고 솔직하세요. 외롭고 여러 사람 필요하고 혼자는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미선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누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미선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관계, 사랑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서로에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말을 이었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필요도 의미 있으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이 만든 김치찌개였지요. 미선은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지요.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근데 매주는 아니에요. 격주로 올게요. 왜요? 제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설거지를 하며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저녁이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미선 씨, 응? 후회 안 해요? 이런 선택. 미선은 그릇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나중에 알겠죠.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준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은 피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선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아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지요. 정아영 어떻게 됐어요? 미선은 답장을 쳤습니다.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아영 진짜요? 괜찮으세요? 네. 제 선택이에요. 정아영 응원할게요. 힘들면 연락해요. 고마워요. 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강남대로의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고객 만나고 요즘 자주 나가네. 그래야 실적 나오니까.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편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준혁을 만났지요. 격주로 토요일 오후에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LP 음악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하진 않았지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미선은 정아영과 수진을 만났습니다. 셋이서 점심을 먹었지요.
요즘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웃었지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대로예요. 아직도 만나요? 네. 아영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니요. 그럼 왜요? 필요하니까요. 서로에게.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아직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제 선택이니까. 아영이 웃었습니다. 대단해요. 미선 씨.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뭐가요? 알면서 받아들이는 거요. 전 그렇게 못해요. 미선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이게 나았어요. 그날 저녁 미선은 집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2세 여자의 얼굴. 주름이 깊었지요. 예전보다 더.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순진하지 않았지요.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지요. 박준혁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보고 싶어요. 미선은 답장을 쳤습니다. 네, 갈게요. 화면을 보며 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보험을 건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걸려든 거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걸려든 것도 선택이었다는 걸. 빠져나오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다는 걸.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 방식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은퇴했지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준혁과는 여전히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식사하고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다른 여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묻지 않았지요.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미선은 정아영과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셨지요. 행복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요? 글쎄요. 그럼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영이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선 씨 말. 뭐가요? 혼자 사는 것도 선택이고 함께 사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요. 어느 쪽이 맞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요. 전 여전히 이해 안 되지만 미선 씨 선택은 존중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지요. 카페를 나서며 미선은 하늘을 봤습니다. 봄 저녁 햇살이 따뜻했지요. 핸드폰에 준혁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준혁, 이번 주말 시간 있어요? 미선은 답장을 쳤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박준혁 좋아요. 기다릴게요. 미선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지요. 길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미선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수익자는 결국 나 자신이어야 했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타인에게 기대는 것도 혼자 서는 것도 모두 자기 선택이라는 걸. 버스가 왔습니다. 미선은 올라탔지요.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미선은 65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준혁을 만났지요. 여전히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외로움과 함께, 선택과 함께, 존엄과 함께. 다음 사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서재였습니다.